갤럭시 워치 울트라에서는 심박수 팀 현상이 있었잖아요. 갤럭시 워치 7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7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자세하게 보여드렸죠. 그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심박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과연 갤럭시 워치 7은 심박수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제품도 똑같이 20km 달리기를 해봤거든요. 장점, 단점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요. 워낙 예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 경쟁력을 계속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 7의 디자인 포인트는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원형의 시계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테두리 부분은 메탈로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두 개의 물리적인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단 버튼은 주황색으로 컬러 포인트를 준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이번에 새로운 센서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9.7mm 밖에 되지 않고요. 무게가 33.8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의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충전기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W 무선 충전 케이블이 제공되고요.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성 좋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찰칵 붙여서 편한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트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갤럭시 워치 7은 스트랩으로 디자인 포인트를 새롭게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큼지막한 주름이 들어갔고요. 컬러 포인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과 실의 조합을 개성 있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사용하다 보면 때가 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착용감도 괜찮고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스트랩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분리 방식은 밴드에 분리 버튼이 있어서 쉽게 분리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밀스펙, 미국 군사 표준 등급에 들어가는 밀 STD810H 스펙을 인증받았습니다. 강력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인데요. 고온, 저온, 고도, 습도, 침지, 연무, 분무, 먼지, 진동, 낙하 등 극한의 테스트를 통과한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44mm 모델인데요. 1.5인치 슈퍼 AM OLED 480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40mm 모델 같은 경우는 1.3인치예요. 그리고 글라스가 고급 시계에 들어가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흠집이 잘 나지 않는 강력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밝기는 최대 200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정말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페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기본 66개의 워치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워치페이스 개수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섬세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색상도 정말 섬세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각 워치페이스마다 컴플리케이션도 원하는 기능으로 배치할 수 있어 개인의 맞춤화된 워치페이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잖아요.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말 무한한 워치페이스 적용이 가능하니까 사실상 워치페이스 개수는 무의미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OD 지원합니다. AOD는 워치페이스에 따라 개성 있는 AOD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엑시노스 W1000이 들어간데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P로 무려 전작보다 3배나 빨라진 그런 AP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은 2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요. 저장고는 32기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음악 파일,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운동기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센서가 좋기로 유명한 애플워치 울트라 2와 함께 20km 야외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가 20km 달리기를 했다고 했을 때 갤럭시 워치 7은
20.71km를 달렸다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잡혔더라고요. 물론 애플워치 울트라2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현재 다른 스마트워치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리가 잡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갤럭시 워치 7은 듀얼 GPS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약 80여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상세한 운동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심박수, 운동 칼로리, 케이던스, 그리고 고도에 대한 분석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km당 페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에서 1km당 알림도 주고요. 그리고 음성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운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거, 심박수는 과연 정확한가? 제가 심박수를 좀 관심 있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서는 심박수 팀 현상이 있었잖아요. 갤럭시 워치 7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심박수가 고심박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통 140, 150대 정도의 심박수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워치 7은 170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리고 가장 높게 나올 때는 196까지 찍혔습니다. 그리고 심박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급하게 요동을 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7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150대로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네 심박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착용하고 달린 애플워치를 확인해 보면 140, 150대를 꾸준하게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심박수도 16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또 테스트 중인 순토 레이스 S도 4일 전에 똑같은 코스로 달렸거든요. 얘 심박수를 보셔도 얘도 일정하게 심박수가 140대에 머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한테만 생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런 문제를 또 발견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수 성능, 이 제품 OATM 방수를 지원합니다. 50m 수심에서도 방수가 되는 그런 강력한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기능, 갤럭시 워치 7은 LTE 모델이 있고 블루투스 모델이 있습니다. LTE 모델을 선택하면 스마트폰 없이도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로 또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배터리 사용 시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는 425mAh가 탑재되어 있고요. 사용 시간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약 하루 반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전작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컨트롤 반응속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제어센터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다양한 앱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기면은 다양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은 다양한 위젯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넘겨가면서 편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다이얼을 돌리듯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버튼은 어떤 화면에서든 시계 화면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홈 버튼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두 번 누르면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빅스비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컨트롤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버튼은 이전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제스처 기능으로 엄지와 검지를 두 번 맞대기를 통해서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는 앱에서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가 좋아진 만큼 더 빨라진 컨트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 헬스 앱에서는 건강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도 여기서 접근할 수 있고요. 일일 활동, 걸음수, 수면, 음식, 체성분, 체중 당화 선물 지수, 심박수, 스트레스, 혈중산소 이런 건강 관련된 지표들을
보기 좋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헬스 모니터에서는 수면 무호흡, 혈압,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ECG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 OS5가 적용된 구글 스마트워치거든요. 그래서 앱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이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앱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침반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삼성 파인드 기능을 통해서 삼성 기기들 찾을 수가 있고요. 날씨 정보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스케줄 관리할 수 있고요. 스톱워치 기능 지원하고요. 타이머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알람 기능 지원하고요. 세계 시각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사진들 볼 수 있게 지원하고요. 스마트 싱스 기능을 통해서 삼성 IoT 가전들 그리고 IoT 기기들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악 컨트롤 기능 지원해서 블루투스 컨트롤 가능하고 스마트워치에 음악을 넣어서 자체적인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기능 지원합니다. 갤럭시 워치 7 안에서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저렴한 스마트워치와 확실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마인더 기능 지원하고요. 음성 녹음 기능 지원합니다. 그리고 계산기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웹서핑을 지원해서 유튜브 이 갤럭시 워치 화면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앱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 갤럭시 워치 7으로 승하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지원하고요. 카카오 지도도 지원해서 버스 정보라든지 스마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워치 7은 2개 앱으로 관리가 됩니다. 삼성 웨어러블 앱에서는 시계 화면, 앱스 화면, 타일, 빠른 설정차, 그리고 다양한 워치 설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기록 등은 삼성 헬스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요. 에너지 점수, 운동, 그리고 운동 기록, 일일 활동, 걸음수, 체중, 체성분, 갤럭시 워치 7에서 봤던 것을 스마트폰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 달리기에서 심박동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GPS 지도 기록이 연동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GPS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워치만 착용하고 나가면은 자동으로 GPS 기록이 넘어오는데 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위치 설정을 해줘야지만 지도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어차피 이 스마트워치에 GPS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을 해도 그 지도 정보는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설정을 한 이후에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동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용 시간이 짧다는 점, 충전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비교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선택 포인트 알려줄 테니 그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